자, 핵심 문장만 콕 집은 키 센텐스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인데요. 대다수 사람들은 자 인간의 인터랙션 상호작용은 자 인터란 말이 들어가면 이제 between 사이에란 뜻이죠, 그지? 이 정도는 정확히 알고 계시고요. 자 시작하는데 뭐와 함께 시작하냐? 바로 기본적인 인사와 함께 시작합니다. 이번 단어의 이제 주요 소재죠. 자 주된 기능, 자 인사의 주된 기능은 이 정도 수일치는 잘 맞추겠지만 가볍게 확인만 해볼까? 우리가 이 greetings를 주어로 착각하면 안 되지. 항상 기본적으로 특별한 경우만 아니라면 맨 앞에 있는 명사가 주어지, 여기 있는 펑션이 주어고 당연히 여기 있는 is가 동사고 됐지? 자 그다음 이번 단원에서 가장 중요한 문법 가운데 한 가지가 바로 이 투부정사의 용법을 정확하게 좀 구별하는 겁니다. 선생님이 따로 또 준비는 해드렸는데 다시 한번 이렇게 비동사 다음에 to가 나오게 되면 기본적으로 뭐뭐하는 것이다고 뭐뭐하는 것이라고 번역하는 투부정사를 뭐뭐하는 것이라고 번역하는 투부정사를 명사적 용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알겠지? 이번 단원에 투부정사의 세 가지 쓰임, 명사적, 형용사적, 부사적 이 세 가지 용법이 다양하게 나오기 때문에 행여나 학교 선생님들 성향에 따라서는 그 부분을 구분하는 시험제가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위치별로 해석을 해서 다시 한번 위치별로 해석을 해서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는 비동사 다음에 나오는 to 이때는 대부분 뭐다? 뭐하는 것이고 명사적 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지?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자 인사의 주된 기능은 바로 is to 뭐하는 것이다. 아 someone 누군가로 하여금 aware 알게 만드는 것이다. 되니? 누군가가 알게 만드는 건데 다른 사람의 existence 존재를 알게 만드는 것이다. 알겠지? 자 됐고요. 자, 두 번째 문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이것은 comes from the fact 그 사실로부터 온다인데 이번 단어에 한 두 차례 정도 나오나요? 자 명사 다음에 대시 나왔을 때 지금처럼 명사 다음에 대시 나왔을 때 단순한 해석 방법은 어떤 명사인지 이렇게 번역을 하면 되죠. 되니 얘 같은 경우는 사실은 사실인데 어떤 사실인지 이렇게 하면 되는데 굳이 문법적으로 이걸 좀 구별을 하자면 명사 다음에 근데 이 명사가 추상적인 명사이고 뒤에 이어지는 문장이 지금 여기 있는 문장처럼 주어 동사 보어까지 완전한 빠진 게 없는 완전한 문장 오케이라고 표현할게요. 그런 문장이 나온다면 이때 대은 문법적으로는 동격의 대시다라고 부릅니다. 알겠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좀 내신 때마다 그때그때 구별을 좀 하자고요. 되니? 자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그 사실로부터 오는 건데 그 사실이 어떤 사실이냐? 인간이라는 거죠. human beings 표현 자체가 그냥 인간이라는 뜻이야. 사회적이다. by nature 이 표현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지. 자, 뜻이 뭐니? 자연으로서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되니? 원래 근본적으로 자, 그 본질로서 그런 사회적인 존재이고 그리고 그래서 거의 타고난 need가 있다. 잠깐 이때 need는 동사가 아니라 명사로 쓰인 거고 욕구 정도로 번역을 하시면 돼요. 즉 타고난 본질적인 어떤 욕구가 있다는데 또 이번 단에서 중요한 투부정사가 또 나왔네요. 이렇게 투부정사가 명사 다음에 to가 나와서 해석상 뭐뭐 할이라고 해석이 되면 다시 한번 뭐 다음에 나와서 명사 다음에 to가 나와서 해석이 뭐뭐 할이라고 해석이 된다면 이건 자 형용사적 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시 한번 무슨적 용법이요? 형용사적 용법. 알겠지? 근데 해석이 정확히 이렇게 돼야 됩니다. 참고적으로 명사 다음에 to가 나오더라도 해석이 하기 위해서라고 번역이 된다면 명사 다음에 to가 나오더라도 하기 위해서라고 번역이 된다면 이건 부사적 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이 위치를 보고 해석을 해보셔야 돼. 거듭 얘기한다. 투부정사의 용법 판단은 위치를 보고 해석을 해보셔야 돼요. 알겠지? 자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어떤 타고난 욕구냐면 바로 communicate 서로 간에 의사소통을 하고자 할 되니 하는 혹은 하는 그러한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됐지? 자 그다음 세 번째 문장 패턴으로 갑니다. In speech 자 뭔가 일상 대화 중에서 자 가장 잘 알려진 인사 전 세계에서 자 여기도 주어 동사가 살짝 멀지 이 정도 주어 동사는 잘 잡고요. 그것은 바로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알려진 인사 중에 한 가지는 바로 hello이다. 자 그것은 자 여기서 그것은 당연히 그 hello란 인사지 사용되는데 through 자 어디를 통해서 자 영어를 말하는 영어권 국가 통해서 전 세계에서 말해진대요. 어려운 거 없고요. 자 네 번째 문장 패턴으로 갑니다. 게다가 자 늘 이런 접속사들은 시험지에 나올 수 있으니까 이런 건 꼼꼼히 그때그때 공부를 좀 해두면 돼. 게다가 일부 인사는 다른 언어에 있는 일부 인사는인데 자
이번 단원에서 이 부분이 굉장히 시험 문제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선생님이 네 번째 문장으로 잡아놓은 이 문장은 별표를 좀 세 개를 좀 잡아 놓을게요. 중요한 문법 사항이 한 두 가지, 세 가지 정도가 좀 섞여 있거든. 자, 첫 번째가 뭐냐면 so that 용법이에요. 자, 우리 중학교 때부터 배운 건데 정확히 뜻 알고 있니? 뜻이 뭐지? 너무 so해서 그래서 that 하다야. 근데 어때? so와 that 사이가 굉장히 멀지. 그래서 이걸 so that 용법이라고 생각을 잘 못한다. 특히 어법 문제에서 이때 이 that 자리에 뭐 what이나 which나 where 같은 거 써놓고 뭐가 맞니? 이런 거 물어보는 문제가 심심치 않게 출제가 됐습니다. 자, 일단 그럼 이것부터 번역해 볼게요. 자, 다시 한번. 일부 인사들은 다른 언어에 있는 일부 인사들은 너무나 비슷하다. 뭐와? 그 hello라는 것과. 자, 이게 중간에 낀 거야. 이것 때문에 길어진 거야. 예를 들어 독일은 사람들은 종종 hello라고 말을 한다. 되니? 와 같은. 되니? 그런 인사들이 너무나 비슷해서 그래서 되니? 그 다음 이제 또 여기요. 그것이 어렵다. 자, 이것도 우리가 중학교 때 배운 거죠. 가주어, 진주어. 그것이 어렵다는데 그게 뭔데? 여기 있는 to요. 되니? 그리고 이 와중에 to tell에서 이 tell 단어 똑바로 알아야 되지. 우리가 말하다라고 알고 있지만 이때 tell은 distinguish의 뜻이고, 자, distinguish 다 정확히 뜻 알고 있지? distinguish 뜻이 뭐지? 구별하다의 뜻이야. 맞지? 자, 그래서 그것들 사이에 이 hello나 hello와 같은 이런 비슷한 인사들 사이에, 여기서 되면 그 인사들을 얘기하는 거야. 그것들 사이를 차이를 구별하는 것은 어렵다. 영장 문제 내기 너무 좋다. 별표 3개짜리 문장이었어. 자, 그 다음 다섯 번째 문장 패턴 분석해 드릴게요. 그러나 do you actually know? 자, 여러분은 정확히 사실 알고 있나요? What the greeting hello. 자, hello라는 인사가 means 의미하는 것을, 또는 어디서 그것이 왔는지. 자, 이 부분에서 또 이것도 중학교 때부터 우리가 좀 공부를 한 거죠. 의문사 다음에 나오는 문장의 어순을 잘 보세요. 의문사 다음에 주어 다음에 동사. 여기도 마찬가지로 의문사 다음에 주어 다음에 동사. 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원래 의문문의 어순은 의문사 다음에, 원래 의문문은 자, 너 누구니? 영어로 뭐라 그래? Who are you? 라고 부르지. 그렇지? 그 원래 의문문의 어순은 이렇게 의문사 동사 주어인데, 이게 다른 문장과 더해지게 되면 이 안에 어순이 샥 하고 뒤집어지지. 어떻게? 의, 주, 동으로.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 간접 의문문이다 라고 부르지. 맞지? 그래서 이런 간접 의문문은 언제나 시험제 혹시나 출제가 된다면 어순 배열이 시험제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 부분 어순 좀 잘 봐두세요. 알겠지? 자, 그 다음 여섯 번째 문장으로 갑니다. 자, 쭉 넘어와서, 자, 일부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그 단어가, 자, 예전 그런 독일 형태, 말의 형태인 할라, 홀라라고 이런 말에서 온 건데, 그다음 이번 단어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관계대명사가 하나 있죠. 자, 이렇게 관계대명사 위치, 우리 위치 정도가 관계대명사란 건 다 알고 있을 거야. 뒤에 주어 아니면 목적어가 빠져 있어야 되는, 그지? 그다음에 얘가 설명하는 선행사가 앞에 있어야 되는 이런 관계대명사를 잘 알고 있을 텐데, 이 앞에 컴마가 찍히게 되고 이렇게 관계대명사가 나오게 되면 이걸 흔히 얘기하는 계속적 용법이라고 부르는 거고, 다시 한번 무슨 용법? 계속적 용법. 해석은 그런데 그것은 이라고 하시면 돼요. 근데 내신 시험에서는 뭐가 출제가 되냐면 둘 중에 하나의 패턴으로 출제가 됩니다. 첫 번째는 이 자리에 대시 불가하다라는 이런 계속적 용법 자리에는 대신 불가하다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관계대명사의 경우에 접속사 and it 정도로 바꿀 수 있다. 이렇게 바꿀 수 있다. 이 두 가지 패턴이 주로 시험 문제에 출제가 돼요. 알겠지? 포인트 잘 잡아 놓으시고요. 되니?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자, 그런데 그것은, 그 다음에 여기 수동태, 여기 있는 그 할라, 홀라라는 되니 그 형태가 사용된 거지. 수동이야. 사용된 거야. 그 다음 여기 있는 투부정사 부분이요. 이 부분을 또 구별하는 시험제가 또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건 가볍게 이 부분에 별표를 하나 좀 달아 놓고요. 이렇게. 자, 우리 정확히 구별되나요? be used to 부정사. 우리 책에 나와 있는 이 be used to 부정사와, 자, be used 다음에 to 부정사를 쓰지 않고 전치사 to, 다시 한번 무슨 to? 전치사 to. 그래서 뒤에 ing를 붙여 쓰는 이 두 가지의 의미 차이가 시험지에 또 나올 수 있죠. 자, 정확히 뜻 몰랐으면 좀 써놓자. be used to 부정사는 뜻이 뭐지? to 부정사 하는데 사용되다. 그지? 그 다음 be used 전치사 to는 어디에? 익숙하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여기 to draw 부분을 to draw를 쓸래 아니면 to drawing을 쓸래 물어봐서 여러분들한테 해석을 요구하는 시험 문제가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럼 해석을 해보면 사람들의 주의와 주목을 끄는데 사용된 거야? 익숙한 거야? 이런 인사말이 당연히
사용된 거지. 알겠지? 그래서 사용되다 의미인 to 부정사를 쓴 겁니다. 알겠지? 자, 계속 나와서 자, others. 자, 다른 사람들은 이 독일어인 할라 홀라에서 유래됐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자,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연결시키는데 프랑스인 홀라라는 말, 올라라는 말과 연결을 한대요. 또 나왔지? 그런데 그것은 되니?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때는 뭐가 불가하고 대시 불가하고 and it 정도로 바꿀 수 있다는 거. 알겠지? 그런데 그것은 대략적으로 의미하는데 거기 정도로 의미한대요. 알겠니? 자, 계속 갑니다. 7번째 문장.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또 문법 이 계속적 용법을 하나 응용한 게 여기 하나 나왔죠. 일단 해석부터 해드릴게요. 자, 이번에는 이제 쭉 넘어서 이제 줄루 언어가 나오는데요. 한 가지 흔한 줄루의 인사말은 바로 이거래요. 그런데 그것은 하고 계속적 용법이 나오는 줄 알았더니 그 계속적 용법 앞에 to가 붙어 있습니다. 자, 원래 어떻게 된 거냐면 우리 이건 다 알고 있나요? 관계 대명사가 있는 문장 끝에 전치사로 문장이 끝나게 되면 되니? 다시 뭐로 문장이 끝나게 되면? 전치사로 문장이 끝나게 되면 되지? 이 전치사로 끝나는 게 꼴 보기 싫으니까 관계 대명사가 끝에 있던 전치사를 앞에 붙였을 수 있는 약속이 있습니다. 이건 알아둬야 돼. 됐어? 됐어? 그럼 다시. 그럼 여기 있는 to는 원래 어디 있던 애냐? 여기 있던 애요. 여기. 그러면 원래 이 문장은 어떤 문장이었냐면 이렇게 돼 있었던 거지. 자, to which 부분을 굳이 얘기한다면 and 되니? and 그 다음에 the listener. 자, listener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그래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끝에 to eat 이렇게 돼 있었던 거. 이렇게 문장이 끝났던 거야. 그런데 다시 자, 배운 대로 여기 있는 and it이 합쳐져서 뭐가 된 거고 and it이 합쳐져서 which가 된 거고. 알겠지? 되니? and it이 합쳐져서 다시 한번 뭐가 된 거고 which가 된 거고 끝에 있던 to로 끝난 전치사 to로 끝나는 게 좀 보기 싫으니까 to를 앞으로 붙인 거야. 한 번 더 설명한다. 원래 이게 원래 있던 문장이야. 관계대명사가 아닌 문장이야. 알겠지? 그리고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연결돼 있던 문장을 and it을 합쳐서 뭐로 바꾸고 which로 바꾸고 끝에 있던 남아있던 to를 뭐로 바꾼 거야? 앞으로 which 앞으로 붙여서 to which가 된 거야. 알겠어? 그럼 시험지에 뭐가 나올 수 있냐? 방금 선생님이 보여준 것처럼 원래 문장으로 바꾸라거나 아니면 은근히 여기 있는 to를 집어넣고 맞냐 틀리냐 물어볼 수 있다고. 되게 까다롭다. 알겠니? 만약 여기는 to를 지우려면 이 끝에다 to를 쓰는 건 괜찮아. 이렇게 붙이는 건 괜찮아. 끝에다가 이렇게 해놓으면 괜찮아. 알겠지? 그러니까 여기다 위치만 쓸 거면 to를 뒤로 돌려야 돼. 잘 잡아놔. 자, 계속 간다. 영어에서는 자, 그것들은 의미하는데 나 너 보여. 나 여기 있어를 의미하고 단어 하나 조심하자. respectively는 존경이란 뜻과는 아무 상관없는 각각이란 뜻이. 단어 조심하세요. 알겠지? 가끔 물어보는 자리입니다. 되니? 자, 그 다음 8번째 문장. 자,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인사말로 이런 말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데 줄루 사람들은 뭐뭐인 것처럼 보이는 거고 seem to be saying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얘기지. 자, 뭐라고 말하고 있냐? until은 까지라고 번역하는 것보다는 전까지라고 번역하는 게 조금 더 해석이 편합니다. 이건 알아두세요. 직전까지 뭐하기 전까지 이렇게. 자, 네가 나를 알아보기 전까지는 나는 존재하지 않았다. 네가 나를 가지고 왔는데 어디로 가지고 왔어? 존재로서. 네가 나를 부름으로써 그지? 나의 존재가 있었다는 얘기지. 뭐함으로써? 나를 인지하는 것에 의해서. 마치 김춘수 시인의 이 시의 내용과 좀 비슷하게 나오고 있네요. 자, 계속 갑니다. 자, 줄루의 그런 속담은 자, 만드는데 그 의미, 인사의 의미를 더 명확하게 만든다는데 가볍게 하나 잡아야 될 건 자, make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목적어에 대한 보충 설명을 하고 목적어에 대한 상태 설명을 하면 여기다 형용사를 하나 써주면 돼요. 이게 뭐 소위 말하는 오형식 문장 패턴인데 이게 목적어가 되게 길다 보니까 여기다 형용사를 왜 쓰지 하고 좀 당황할 수 있습니다. 알겠니? make 목적어 다음에 목적어를 보충 설명하는 형용사가 나온 거야. 자, 다시 한번. 줄레 이런 속담이 하나 있는데 그 속담이 이 방금 인사말 너의 존재 너의 인사로 인해 그런 나의 존재가 있을 수 있었다. 네가 나를 알아봄으로 인해서. 그지? 자, 그러한 의미를 더 명확하게 해준다. 그래서 이런 속담이 있는데 또 나왔지. 그런데 그것은 되니? 의미하기를 한 사람은 그 사람이다. 뭐로 인해? 바로 다른 사람으로 인해. 알겠지? 좋았어요. 자, 갑니다. 10번째 문장. 요거 은근히 여기 있는 이 캐주얼 부분을 혼동어휘로 가끔 출제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이건 조금 뭐랄까 아주 꼼꼼한 학습을 요구하는 선생님들이 이 출제하실 때 이런 거 있잖아. 이게 cause란 단어의 원인, 그지? 여기다가 형용사 형태로 causal. 자, 눈 크게 뜨고 잘 봐봐. 눈 크게 뜨고 잘 봐봐. 이건 뭐야? casual. 되니?
옷을 뭐 청바지나 편하게 입는, 그지? 그러니까 격식이 아닌 이런 뜻이고 캐주얼한 거. 그다음에 이건 커즈 원인이란 단어에서 나온 커저 인과관계의, 알겠지? 혼동어휘로 가끔 출제되니까 잘 봐 두시고요. 자, 다시 가서 자, 일상생활의 그런 대화로서, 대화에 시작하는 말로서 자, 이러이러한 말들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자, 그다음 이번 단에서 가끔 또 시험지에 나온 거 요거 이건 사실 제 중학교 수준이죠. as 원급 비교예요. 가끔 이 as 사이에 형용사 쓸래 부사 쓸래, 즉 여기다 simple 쓸래 simply 쓸래 물어보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이렇게 알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as 사이에는 형용사를 써라고 착각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as 사이에는 형용사도 되고 부사도 돼. 여기가 형용사가 답인 이유는 as 앞에 형용사를 끌고 오는 뭐가 왔기 때문이야? 비동사가 왔기 때문이야. 똑바로 알아도 비동사가 아니라 부사를 끌고 오는 그냥 동사들이 왔으면 여기다가 부사가 답이었던 거야. 알겠지? 똑바로 알아두시고요. 자, hello, how are you there? 뭐 이러이러한 의미가 있대요. 그러나 그 단어들은 사실 훨씬 더 깊고 더 재미있는 의미들이 있다는데 가끔 또 이 정도는 우리 알고 있나요? 비교급을 강조하는 표현을 우리는 보통 어떤 표현들을 쓰지? 일반적으로 강조할 때 쓰는 very나 so는 쓰지 않고 자, 가볍게 한번 써볼까? 비교급을 강조할 때는 시작 a lot, 또 even, 또 still, 또 much 책에 나온 것처럼 그리고 far까지 얘네들이 전부 다 뭘 강조할 때 쓰는 표현이다? 비교급을 강조할 때 쓰는 표현들이다. 알겠지? 좋았어요. 자, 11번째 문장 패턴으로 간다. 자, 그 단어들은 그러면서 이제 다음 얘기로 넘어왔죠. 자, 베네치아의 어떤 억구인 이러이러한 말로부터 유래한 건데 또 컴머치고 which 그런데 그것은 의미하기를 오? 내가 당신의 노예입니다 라는 의미래요. 이런 말을 뭐 인사말로 하네. 자, 물론 이것이 does not mean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한 사람, 자, 요 정도는 문장 구조 잡힙니까? 이렇게, 자, 요렇게. 자, 차오라고 말하는 그 사람이 실제로 그 사람, 듣는 사람의 노예가 된다는 건 아니야. 그건 뭐냐? 사실 그냥 행위인데, 자, 요거 goodwill, 호의 되니 자신의 좋은 의미를 그냥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애정을 보여주는 한 방식인데요. 단어 하나 조심할게. goodwill 뜻이 뭐라고요? 호의입니다. 이때 will의 뜻은 의지를 표현하는 건데 참고적으로 하나 알아두세요. 그러면 악의라고 하지. 악의는 bad will이 아니라 ill will이라고 한다. 이건 참고적으로 하나 알아두세요. 알겠지? bad will 아니라 ill will. 이건 악의라고 합니다. 됐죠? 자, 그다음 12번째 문장 패턴. 자, 이번에는 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방금 그런 이 말의 인사말에 더 현대적인 그런 번역 되지? 은 뭐 노예 이런 게 아니라 아마 이런 거겠지. Let me know, 알려주세요. 혹시나 나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제가 언제든지 당신의 노예가 돼서 도와드릴게요. 또는 you can count on me. 또 이번 단어에서 중요하게 수거처럼 나타내는 표현이지 의지하다, 의존하다라는 표현인데 우리가 보통 중학교 수준에서는 depend on이나 rely on 이 정도 표현을 알고 있었겠지만 여기 있는 것처럼 count on 이런 표현들도 되지?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암기하셔야 될 표현입니다. 의지하다, 의존하다. 참고적으로 count on이란 표현과 함께 뭐 resort on이라거나 몇 가지만 더 가르쳐 드릴게요. 그리고 turn to라거나 알겠지? 이런 것들이 depend on, rely on에서 좀 벗어나는 의존하다, 의지하다의 뜻입니다. 오케이. 자, 그다음 13번째 문장 패턴. 자, 한국어 얘기가 나오고 있네요. 안녕하세요 라는 건 가장 흔한 현대적인 그런 인사래요. 한국에서 뭐 어려운 거 없고요. 그다음 이 부분 수동태에서 끝에 as 붙는 거 조심하세요. 이게 왜 수동태로 변하면서 뒤에 as가 붙었냐면 translate A as B가 원래 패턴이에요. A를 B로 뭐하다? 번역하다인데 A를 주어 자료로 보내면서 이 부분이 수동태로 변하고 as가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이렇게. 알겠지? A는 번역되어 친다. 그래서 as도 치지 않도록 수동태로 바뀌면서 자, 당신 안녕. 사실 안녕이란 말 자체가 행복, 안녕, 뭐 어떤 안전 이런 뜻들이 있는 거지. 그래서 당신 안전하신가요? 괜찮나요? 라는 의미래요. 즉 그것의 유래는 명확치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것이 관련돼 있다. 그런 예전의 관습들과 관련돼 있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이 글의 이번 단원의 주제적인 내용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나오죠. 즉 이러이러한 내용들로 보아. 자, put simply 단순히 말하면 이때 put은 말하다 이 뜻입니다. 가끔 수거라고 대충 외우고 넘어가는데 put은 사전 찾아보면 알 거야. 말하다라는 뜻이 있어. 이 정도 그냥 암기하세요. 자, 단순히 말하면 오늘날의 언어들은 자, 형광펜 쳐볼까요? 자, 반영하는데 과거 세대 되니 과거 세대 그던 문화를 반영한대요. reflect 이때 뜻이 뭐라고요?
반영하다. 알겠지? 이건 다이어니까 뜻도 조심하시고요. 이 얘기를 지금부터 교재 끝날 때까지, 단원 끝날 때까지 계속합니다. 자, 가보자. 자, 몽골 얘기로 넘어가는데 몽골에서 이러이러한 인사말이 있는데요. 가장 흔한 방법이래. 자, 이제 명사 다음에 to가 나왔으니까 이때 to는 뭐라고 봐야 돼? 뭐뭐 할. 알겠지? 그럼 굳이 용법으로 얘기하자면 형용사적 용법. 됐습니까? 자, 다른 사람에게 인사하는 그런 흔한 말이래요. 그것의 글자 그대로, 자, 단어 조심하시고 literal, 글자 그대로의 의미는 바로 야, 너네 가축 괜찮니? 안 그래? 라고 물어보는 거래. 이번에는 가축의 인사를 묻고 있네요. 즉 16번째 문장. 얘는 또한 보여주는데, 자, 또 이 글의 전체적인 주제 한 번 더. 어떻게 언어가 문화를 리플렉 반영하는지요. 알겠지? 이때 as는 왜냐하면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즉 왜냐하면 가축들이 너무나 중요해서 되니 묻는 것이, 자, 이때 ing는 묻는 것은 하고 주어 역할하고 있는 겁니다. 자, 가축의 어떤 well-being, 어떤 안녕에 대해서 묻는 것이, 그다음 여기 was가 동사. 됐지? 자, 바로 충분히 저 어떤 common, 흔한 것이었다. 뭐하게? 인사가 되기엔데, 이 부분 또 시험지 굉장히 잘 나오죠. 충분히 흔한 것이었다. 방금 선생님 해석한 거 잘 들어봐. 다시 한번 뭐라고? 충분히 흔한 것이었다. 충분히 흔한 것이라고 번역했어. 근데 갑자기 영어에서는 충분히란 말이 뒤에 와 있죠. 알아두세요. enough란 이 표현은 우리말과 어순이 조금 다릅니다. 즉 형용사를 수식할 때는 뒤에서 수식한다고요. 우리말로는 충분히 흔하다인데 영어에서는 뭐 흔한 충분히 이렇게요. 형용사를 수식할 때는 뒤에서 수식해. 참고적으로 명사를 수식할 때는 앞에서, 이건 또 우리말과 어순이 똑같죠. 예를 들어서 자, 충분한 물은 영어로 뭐라고 하는 거야? enough water 이렇게요. 알겠지? 그러니까 이건 어순 문제가 시험지에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다시 한번 뭐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어순이요. 알겠지? 좋았어. 17번째 문장 갑니다. 자, 그래서 그것은 분명합니다. 이때 이선 가 주어네요. 자, 그것은 분명합니다. By now, 지금까지 뭐가 분명하냐? That, 이하의 내용이 분명한데, 자, 다른 그런 어떤 언어의 인사들이 또 형광펜 또 글의 전체적인 주제 되니 문화를 반영한다. 그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야? 그것들, 여기서 그것들은 그 언어들이지. 되니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문화를 반영하는 것이다. 되니 그래서 최종 이제 여러분들한테 한번 찾아보는 게 어때요? 권유하면서 끝이 나죠. 이 정도 표현은 정확히 알고 있습니까? Why don't you 하게 되면 뭐뭐 하는 게 어떤가요? 그지? 자, why don't you do a bit of research? 약간의 조사를 해서, 그래서 자, 역사와 문화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되니 찾아보는 게 어떻습니까? 다른 단순한 그런 인사의 정보에 있어서 이렇게. 알겠지? 그래서 글 전체적인 메시지는 어떤 인사를 통해 그 사람,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문화에 대해서 알 수 있다는 거고, 문법적으로는 투부정사의 용법 정도, 알겠지? 그다음 계속적 용법 정도 잘 알고 있었으면 되겠네요. 됐죠?